반갑습니다. 저는 이데일리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류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M2N의 김상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M2N의 대표이사 김상원입니다. M2N은 얼마 전에 신라젠을 인수하면서 화제가 된 기업입니다. 신라젠은 한창 시가총액이 잘 나갈 때는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한동안 한국 바이오 벤처의 성공 신화를 상징하는 기업으로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이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회사 주식조차 거래 정지되는 등 현재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M2N이 신라젠의 백기사처럼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M2N의 김상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2N은 스틸 드럼을 제조하는 회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로 금융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M2N이 스틸 드럼을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바이오 사업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M2N 및 금융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내수 사업이고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계속 있었고, 이제 성장 사업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다가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바이오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작년 8월에 이제 임시 주총을 하면서 정관의 바이오 사업을 추가를 하고, 제가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면서부터 이제 바이오 사업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M2N은 자체적으로 어떤 바이오 사업을 하기에는 초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 파트너인 그린파이어 바이오와 함께 같이 이제 바이오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글로벌하게도 잠재력이 큰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전직 경영진들이 구속되면서 회사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신라젠을 왜 택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M2N이 신라젠을 바라보게 된 것은 신라젠 회사의 문제나 뭐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는 물질,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팩사백 자체에 대해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미국 파트너인 이제 그린파이어 바이오와 함께 신라젠은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마침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가 이제 새로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그린파이어와 같이 사실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을 하고 물질을 인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신라젠이 저희한테 이 인수 기회가 있다는 게 파악이 됐고, 지금 미국 팀에서 판단을 한 거는 신라젠 자체가 기존에 이제 3상까지 가서 3상을 실패를 했지만 그 노하우나 특히 이제 바이러스를 생산해서 보관하고 몸에 들어갈 수 있게까지 하는 그 생산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을 아주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라젠 자체의 개발력, 기술 개발력,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미국에서 바라보던 새로운 물질을 확보하려는 그거를 같이 융합을 하게 된다면 시너지가 나서 훨씬 더 좋게 성공할 수 있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라젠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수회사로서 팩사백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상 3상을 한번 실패했다고 그 물질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고, 저희 미국 팀에서 판단을 한 거는 간암 3상을 사실 신라젠이 조금 너무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임상 설계를 했는데 아마도 지금쯤 했었으면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 3상을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팩사백이 신장암 2상을 미국의 리제네론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성이 없다면 리제네론이 지금 저희와 함께 임상을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팩사백 자체로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새로 보고 있는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물질과 같이 병합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팩사백의 임상 상당 실패도
여전히 신라젠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럼 현재 신라젠이 가지고 있는 다른 바이오 업체에 대비해서 차별화된 내세울 만한 경쟁력은 뭐가 있다고 보시는입니까? 지금 현재 팩400이 실패한 이후로 신라젠 자체적으로 SJ600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최근에 이제 특허 등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SJ600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팩400 같은 경우는 암세포에 직접 주사를 해서 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암세포에 직접 주사를 하다 보면은 의사도 주사를 하기 힘들고 환자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SJ600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정맥에 주사를 투여를 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암세포까지 가게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사도 주사를 놓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환자도 이제 고통이 좀 더 적은 거라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요. 이제 SJ600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물질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의 적응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그 물질들을 신라젠이 확보하게 되고요. 단지 이제 저희 GFB가 걱정을 했던 부분은 팩400과 이 SJ600 사이에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는 매년 지속적으로 어떤 임상 실험도 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라이센스 아웃도 하면서 캐시가 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GFB 미국 팀에서 새로운 물질을 넣어서 지속적으로 매년 새로운 성과들을 나올 수 있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신라젠이 이제 팩400 하나만 갖고 있던 회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는 다양한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2N이 신라젠을 인수하면서 뭐 미국 법인을 활용을 하고 M2N의 그런 자본력을 활용을 해서 바이오 사업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전략이 이제 대체적인 구상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신라젠을 어떤 회사로 키우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신라젠은 일단 기반이 팩400의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표는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고요. 우선은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에 포커스를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린파이어가 이제 미국에서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수한 물질들을 확보를 해서 항암 바이러스제 이외에도 항암 관련 신약 물질들을 개발하는 회사로 확대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는 M2N이 신라젠을 올해 빠르면 이제 뭐 연말 전에 재상장을 한 후에 다시 재매각을 할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이 증자를 들어가면서 3년의 락업을 걸었습니다. 요걸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차익을 누린다고 그러면은 거래 정지된 회사를 거래 정지를 풀고 상장 거래가 되면은 바로 매각을 해서 차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할 텐데, 3년이라는 시간이면은 기존에 저희가 신장암 이상 들어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고, 새로운 물질들도 신라젠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락업을 건 상태에서는 저희가 단기 뭐 매각 차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데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론 기자들의 M2N 김상원 대표님, 그리고 저는 류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